KCL과 KVL을 잡는 방법을 배웠고, 메쉬를 하면서 또 KVL과 KCL을 잡는 방법을 지난주에 했죠. 이거는 결론적으로 스킬이다 보니까 이론은 간단하죠. 이론은 큐레어 법칙이에요. 결론적으로 KCL, KVL이 이론이고 노드 메쉬 어널리시스는 스킬에 가깝습니다. 스킬에 가깝다 보니까 이제 스킬에 가깝다니까 이건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지? 스킬에 가까우니까 이거는 많이 해본 사람이 유리합니다. 많이 해보면 유리합니다. 많이 해보면 유리해요. 많이 해보면 유리하기 때문에 유리한 걸로 하는 거죠 뭐. 그리고 오늘은 그러면은 많이 해보면 유리한데 그러면 이 노드와 메쉬 어널리시스를 할 때 우리는 가정을 뭘로 했죠? 지난주에는 가정을 전원이 뭐 한 개다 또는 뭐 대부분 디펜던트 전원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전원 독립 전원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요. 독립 전원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독립 전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이외에 다른 전원이 뭐 여러 개다, 두 개다, 세 개다, 네 개다 종속 전원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부분들이 같이 이제 섞이게 되는 거고요. 서킷 세오렘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뭐 도대체 뭘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서킷 세오렘은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큐밸런트는 우리가 등가라고 하죠. 등가. 그러니까 두 개가 값이 그냥 같은 거예요. 같은 가치를 가진, 같은 값을 가진 회로를 가지고 하나의 전원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전원과 아주 복잡한 회로를 하나의 전원과 하나의 로드 그러니까 이건 뭐 저항이 되겠죠. 여기서는 하나의 전원과 하나의 로드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테브넨과 노천.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게 생각보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배워야 뭐 다른 이건 OPM프는 어플리케이션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OPM프 얘는 챕터 6 어플리케이션에 가까운 OPM프는 우리가 OPM프대로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 스토리지 디바이스 이거는 AC를 배워야 되죠. AC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RLRC에 따른 AC를 배우고 이거는 챕터 7, 8 챕터 7이 될 거예요. 7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요 두 시간에 우리가 평가를 하겠죠. 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개학을 할지 대면 강의를 시작할지 말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어요. 대면 강의를 하면은 이론 수업도 대면 강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대면 강의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이거 잘 모르겠어요.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그래서 결정이 안 나서 결정을 내리고 나서 공지가 아마 갈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공지가 갈 거니까 공지는 아직 안 났어요. 대면 강의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공지를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챕터 6에 대한 엄마야 왜 이러지? 꺼졌다. 아 미치겠다. 일어났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에러가 나서 깨졌어요. 깨진 거예요. 내 컴퓨터가 깨졌어요 지금. 챕터 6. 내 빨간색 싫은데. 야. 챕터 6. 오늘은 챕터 6 파워 컨버전 티어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뭐 얘기를 지난주랑 지지난주에 했던 내용 도대체 파워가 뭐냐?
파워. 우리는 파워는 이제 힘의 개념이긴 한데 힘의 개념에다가 뭐를 더한 거다? 에너지의 개념이 들어간 거다. 힘과 에너지의 개념의 차이는 힘에다가 뭐를 곱하면 시간을 곱하면 이게 에너지가 된다. 그래서 힘에다가 가속도를 곱하면은 이제 물체에다가 가속도를 곱하는 게 force죠, force. F는 ma에서 질량에 가속도를 주면 어떻게 돼? 힘이 되지. 이 힘이 force고 이 힘에다가 시간을 주면 에너지가 되고 이 에너지를 다시 단위 시간으로 나누면 이게 뭐가 돼? 인율이 되죠.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를 곱하면 이거는 이거는 에너지, 파워가 되고 이 파워에 뭐를 곱해? 시간을 곱하면 와트 아워가 되죠. 얘는 단위가 와트고 얘는 단위가 와트 아워가 되죠. 얘가 에너지. 얘를 넣어주는 애가 뭐? 바로 파워, 소스. 이걸 넣어주는 애가 바로 소스인데 이 소스는 두 가지 소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독립전원. 독립전원이란 거는 회로의 구성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거예요. 회로의 구성에 따라서 바뀌지 않고 자기 자체가 에너지를 갖고 있어. 제일 쉬운 독립전원, 배터리. 사랑의 배터리. 배터리가 가장 독립전원으로서 이상적인 형태기는 해요. 여러분, 리튬 아이온 배터리. 이런 배터리들이 생각보다 이상적인 독립전원입니다. 배터리를 쓰면은 잘 되고요. 좋고요. 여러분들이 배터리를 쓰면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게 배터리 아니면은 뭐 파워 서플라이. 파워 서플라이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들 파워 서플라이 제일 많이 쓰는 거? 여러분들이 파워 서플라이로 정말 많이 쓰는 게 뭐가 있지? 충전기. 아답터. 어댑터라고 하지 않고 사실은 보통 뭐 파워 아울렛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아답터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꽤 많죠. 왜 이렇게 아프냐? 자세가 안 좋아서 이거 강의를 이렇게 하면 자세가 안 좋아서 이게 바로 독립전원입니다. 그래서 독립전원에는 크게 전압전원, 전류전원, 전압전원, 전류전원, 그 다음에 전압전원에는 DC 전압전원, AC전압전원, 전류전원에도 DC전압전원, AC전압전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쓰는 경우는 이렇게 DC전압전원 이렇게 쓰는 경우는 이렇게 표기하면 보통 배터리인 경우에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종속전원은 뭐냐면 얘 자체가 전원이 아니에요. 얘 자체가 어떤 에너지를 제너레이트 하거나 공급하지 못해요. 만들거나 공급하지 못해요. 그래서 얘들은 뭐에 따라서 움직이냐? 액티브 컴포넌트에 의해서 마치 증폭에 의해서 능동소자의 증폭에 의해서 또는 회로의 증폭 기능에 의해서 마치 전원처럼 생긴 거. 예를 들면은 어떤 회로에 코일이 있는데 이 코일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자석을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이 안에다가 막 넣으면은 얘 자체는 뭐가 되죠? 독립전원의 형태를 띠기는 하는데 이 N극과 S극을 변화시키는 애가 뭐에 달려있다? 얘의 움직임이 만약에 회로에 의존된다. 그러니까 회로에 따라서 여기 NS극이 움직이는 형태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생겨지는 전원 자체가 뭐에 의존하죠? 회로의 상태에 의존을 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디펜던트 소스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런 형태도 이제 디펜던트 소스라고 하기보다는 대부분은 그 TR 소자, 트랜지스터 소자라든지 다이오드 소자라든지 등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원 형태의
그 등가 회로를 그릴 때 나타나는 게 종속전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속전원은 푸는 방법 자체가 조금 달라요. 이 종속전원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종속전원은 이렇게 표기를 할 때 다이아몬드 표기. 다이아몬드 표기가 들어갔다. 그러면 얘는 종속전원이에요. 그리고 원형 표기가 들어갔다. 원형 표기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전부 다 ABC처럼 전압전원, 전류전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런 걸 했죠. 그래서 키르호프 전압법칙, 전류법칙 등을 했고요. 노드 애널리시스는 마찬가지로 한 전원에 들어가는 놈과 나오는 놈이 항상 똑같다. 이게 KCL, KVL은 전압을 걸어주면 항상 같은 점들이 있죠. 이렇게 같은 점들이 있죠. 그랬을 때 1번과 2번은 같은 점, 3번은 다른 점, 5번과 6번은 같은 점 틀린 점, 5번, 6번 같은 점, 1번, 2번 같은 점. 그래서 이 1번과 6번 사이의 전압과 2번과 5번 사이의 전압은 같다 틀리다? 여기는 같다. 그러면 4번과 그리고 전압은 전체 인가되는 전압이 드랍되는 거니까 전체 전압 드랍해서 똑같아져야 되고 이때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점이 기준점, 이 기준점을 영어로는 리퍼런스점, 그래서 V 리퍼런스라고 하고 V 리퍼런스의 값은 항상 얼마? 0V. 0V죠. 그리고 항상 이 드랍이라는 거는 뭐를 얘기한다? 전위의 차, 전압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라는 거를 되게 중시해야 된다는 거. 전압의 차이라는 걸 정말 중시해야 돼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죠? 어떤 일이 발생한다? 전압의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압 갖고 노는 거니까 전압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파워 일렉트로닉스에서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전압이기 때문에 뭐다? V에서 뭐를 빼면 V1을 빼면 뭐랑 똑같다? 전체 전압에서 얘를 뺐으니까 뭐가 나와? V2 플러스 V3랑 똑같다. 예를 들면 이래서 요 법칙이 항상 성립하게 된다. V는 V1 드랍, V2 드랍, V3 드랍이랑 똑같이 된다. 그랬을 때 얘는 뭐에 비례하지? 드랍되는 양은 전압이 강화되는 양은 뭐에 비례한다? 같은 게 아니구나. 비례를 어떻게 쓰지? 이게 비례인가? 뭐에 비례하죠? 저항값에 비례한다. 그래서 저항값이 크면 V 드랍도 커진다. 그리고 여기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있죠. 강화되는 양이기 때문에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방향이 반대다. 전류 방향의 반대다. 요거를 까먹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노드 애널리시스 하는 방법은 노드를 정한 다음에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을 가지고 2번 오메 법칙으로 바꾸면은 방정식이 뭘로 나온다? 전압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고 이 방정식을 연립 방정식으로 풀면 된다. 이 부분을 연립 방정식으로 풀면 노드 애널리시스. 그럼 반대겠지. 메쉬 애널리시스는 KVL을 이용해서 오메 법칙으로 바꾸면 이게 전류의 방정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각소자의 전류를 구하면은 뭐다? 각소자의 전류를 구하면은 그거 가지고 전압을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이랬을 때 타입 2 같은 경우는 구하기가 쉬워요. 왜 구하기가 쉬우냐? 얘 같은 경우는 독립전원만 있죠. 구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타입 1 같은 경우는 종속전원이 있죠. 이럴 경우에는 얘가 IC의 구성을 받기 때문에 여기 흐르는 전류에 따라서 여기 흐르는 전류가 바뀌는 거죠. 2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1에 흐르는 전류가 바뀌게 된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지? 종속 전원이 되죠. 그래서 조금 어렵게 되고요. 타입 1과 같을 때에는 어떻게 되지? 타입 1과 같을 때는 일반적인 원소스 메쉬를 그냥 쓰면 되고, 타입 2처럼 전원이 막 중복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전류가 일로 갈지 해결이 안 나죠. 어느 놈이 더 많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슈퍼메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쓰게 됩니다. 슈퍼메쉬와 동일하게 이때는 뭐를 써? 얘네들도 슈퍼노드라는 게 있죠. 종속 전원이 있을 때 슈퍼노드를 사용하고, 이 슈퍼노드와 슈퍼메쉬를 사용하는 거는 뭐다? 전원을 차단한다. 전원 이펙트를 없애고서 사용을 한다. 차단이란 말보다는 효과를 없앤다. 효과를 없앤다는 게 뭐지? 효과를 없애고 분석하고 효과가 있게 하고 분석하는 거랑 똑같다. 그걸 두 개를 더하면은 똑같다. 그래서 효과가 만약에 전류 전원 같은 경우는 슈퍼노드에서 전류 전원은 효과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전류가 안 흐르게 하면 되니까 서킷을 절단한다. 오픈한다. 두 개를 오픈하면 되고, 전압 전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숏으로 바뀌면 전압이 어떻게 돼? 0이 되죠. 그러니까 숏 서킷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니까 뭐를 이어? 얘는 그냥 선처럼 이어놓고 판단을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슈퍼메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노드 애널리시스와 메쉬 애널리시스를 할 때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그 방정식은 뭘로 많이 푼다? 크라머로 많이 푼다. 크라머 공식은 어디서 배웠다? 여러분들이 선형대수학에서 배웠다. 선형대수학을 찾아보면 크라머 이퀘이션이 있다. 크라머 이퀘이션을 가지고 풀면 회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전원, 그 다음에 KVL, KCL, 그 다음에 메쉬 애널리시스, 노드 애널리시스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데, 이거를 배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꼭 여러분들이 까먹지 말아야 할 회로 이론의 목적. 회로 이론은 뭐를 알고 싶은 거다, 우리가? 회로 이론의 목적은 회로의 각 소자별 전압과 전류 값을 아는 게 목적입니다. 이걸 알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부수적인 결과로 뭐를 할 수 있다? 소자의 변동에 따라서 회로 소자의 값의 변화 공식을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변화되는 추이. 이거를 활용한다. 이 변화되는 추이를 활용하는 게 회로 이론의 목적입니다. 이걸 까먹으면 안 돼요. 막 혼자 회로 풀다 보면 나 이거 왜 풀고 있지 하면 안 됩니다. 이 목적을 항상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풀 때 크라머를 가지고 노드 애널리시스나 메쉬 애널리시스의 방법으로 푸는 거는 얘는 뭐다? 방법론이다. 방법론. 스킬이다. 또는 methodology다. 방법론을 우리는 배우는 거고 그 방법론을 여태까지 배운 거예요. 오늘은 뭐 할 거냐? 지금은 여태까지 뭐였어? 회로가 전원이 하나인 거, 두 개인 거 풀 때는 뭐 슈퍼메쉬 붙이고 막 이런 거 어렵다 이거지. 이거 복잡해지죠. 방정식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자? 전원을 여러 가지 있으면 전원을 하나로 바꾸자. 그래서 우리가 독립전원이 풀기 좋으니까 종속전원이 있으면은 얘를 뭘로 바꾸고 싶어? 독립전원으로 독립전원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을까? 라는 걸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중첩의 원리. 와, 전원이 2개 이상이야. 2개 이상이면 이거를 뭘로 풀까?
한 개의 전원으로 바꿔서 풀면은 좀 쉬우니까 한 개의 전원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을까? 아니면 좀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을까? 얘네들도 다 뭐다? 얘도 스킬이다. 그 다음에 노턴 포뮬라, 노턴 공식, 그 다음에 해분한 이큐밸런트를 통해서 뭐를 낼 수 있다? 최대 전력 전송이란. 이거를 최대 전력 전송 이론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금주는 뭐를 배울 거냐? 금주는 그 중에서 요거, 요 스킬에 대해서 배우는 게 이번 주 이게 6주차, 요게 7주차. 이렇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는 스킬이야? 그러니까 얘랜다. 미안해. 7주차에 배우는 것이 이것이 스킬인가? 이거는 스킬이 아니라 이론이고요. 이 이론에 따른 어떤 효과, 이 효과를 봐오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태분한 이론과 노턴 포뮬라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6주차에 해당하는 전원 변환 이론, 중첩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죠. 전원 변환 이론은 뭐냐? 모든 전원은 그냥 간단해요. 내용 자체는. 모든 전원은 뭘로 바꿀 수 있다? 모든 전원은 CC, Constant Current, 그 다음에 Constant Voltage 전원으로 바꿀 수 있다. 이게 뭐야? 이게 서로 상호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전압원이 있고 정전류원이 있으면 정전압원과 정전류원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정전압원과 정전류원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전원 변환 이론입니다. 그랬을 때 얘를 어떻게 바꾸냐? 하나의 소스와 하나의 레지스터, 하나의 저항을 가지고 바꿀 수 있는데 얘는 듀얼리티를 갖고 있어요. 상호간 변환이 가능하다. 상호 변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래에 있는 그림 5-1과 같이 어떠한 VS라는 얘 동그라미니까 독립전원이죠. 얘 독립전원인데 독립 무슨 전원? 독립 얘는 뭘까? 전압 전원이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 쉽게 CV라고 합니다. 얘를 CC라고 하죠. 컨스탄트 커런트, 컨스탄트 볼테이지. 그럼 컨스탄트 볼테이지가 얘는 얼마란 소리야? VS만큼의 컨스탄트 볼테이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VS만큼의 컨스탄트 볼테이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압의 하나의 저항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항이 없으면 일로 전류가 가질 않아. 그냥 숏서킷이 돼버리죠. 이거 그냥 이렇게 묶으면 숏서킷이 돼버리죠. 근데 이건 안 되니까 이렇게 저항 쪽으로 이제 전류가 흐르도록 로드를 걸어줘야 전류가 흐르게 되죠. A, B 사이가 열려 있으면 그냥 전류가 안 흐르잖아. 그래서 전류가 흐른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다? 얘는 전원과 저항이 전원과 저항이 어떤 형태로 붙어 있죠? 직렬 형태로 붙어 있습니다. 이거를 바꾸면 저항을요 전원과 저항이 병렬로 연결된 회로로 바꿀 수 있고 또 반대 듀얼리티도 가능하다. 듀얼리티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이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하나 들어보죠.
예를 하나 들어보죠. 얘는 자 요만큼이 뭐지? 요만큼이 전원 하나고 사실 봐봐. A라는 점, A라고 하면 된다. 1번 점과 2번 점과 3번 점은 같은 점이죠. 여기서 1번 점과 2번 점과 3번 점은 같은 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렇게 연결돼도 전혀 상관이 없죠. 이거 안 쓰고. 같은 점이죠. 얘는 뭐랑 똑같아? 결론은 A점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요만큼도 뭐야? 이것도 전화번호로 바꿀 수 있고 얘도 전화번호로 바꿀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도 전화번호로 바꿀 수 있고 이렇게도 전화번호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도 뭐지? 전원이고 얘도 전원이죠. 얘는 결론적으로 전원이 4개인 거야. 그러면 A, B 사이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알려면 A, B 사이에 흐르는 전류를 알려면 여기에 흐르는 뭐를 알아야 되지? 여기에 흐르는 A, B 사이에 흐르는 전류를 알려면 여기에 흐르는 전압을 알던지 얘를 하나로 바꿔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로 바꿔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럼 얘네를 어떻게 한다? 위치를 바꿔보자는 거야.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VAB니까 전류를 한번 알아보자. 전류를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여기 있으나 요 점이나 1번 점, 그럼 여기도 1번 점, 여기도 1번 점, 여기 2번 점, 2번 점, 2번 점, 여기도 2번 점, 여기도 2번 점, 2번, 2번, 여기는 다르지. 그리고 1번 점은 뭐랑 같아? A라는 점, 여기 3번 점, 3번 점, 3번 점, 3번 점. 자, 다 같은 여기도 3번 점. 3번 점은 B점. 그러면은 같은 점끼리는 위치를 바꿔도 되죠. 그러니까 얘는 요 좌측은 A점에 걸리는 애는 10A에 5A가 붙어 있는 전원에 5옴과 20옴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럼 5옴과 20옴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 합성 저항을 따지면 얼마? 합성 저항을 따지면 합성 저항을 따지면 어떻게 되지요? 여기는 R1 플러스 R2분의 25분의 R1 R2 100은 얼마? 4옴. 여기서도 여기까지 이해했지? 다시 그릴게. 그러니까 녹색 쪽의 전원은 일단 10A라는 독립전원과 병렬 5A라는 독립전원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전류원은 독립전원이니까 얼마? 15A가 되죠. 더해지는 거니까, 전류원은 더해지는 거니까 15A로 붙을 수 있고요. 저항은 5A, 저항은 뭐가 되죠? 5옴짜리랑 20옴짜리가 있죠. 그러면은 25분의 100이 되고 얘는 4옴이 됩니다. 파란 쪽에서는 10옴 더하기 10A 더하기 10A가 흐르니까 25, 이거 20이야. 20A가 되는 거고 6옴이랑 3옴이 결론적으로는 병렬의 형태를 갖기 때문에 얘는 얼마가 되지? 9분의 63, 18, 2옴이 됩니다. 그럼 얘를 다시 그리면 어떻게 되지? 여기는
여기는 15A에 여기가 4ohm이 되는 거고, 여기가 A 4ohm이 되고, 여기가 B, 그리고 똑같이 여기가 20A에 여기에 몇 옴? 2ohm이 붙는 거죠. 요 회로랑 동일한 회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뭐라 그랬지? I의 AB다. 그죠? I의 AB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이거 맞춰서 붙이면 되겠죠. 어떻게 해주면 돼? 얘는 이쪽 노드 가지고 이쪽 노드랜다. 여기가 A, B점이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만 확인해주면 되죠. 그럼 얘를 뭘로 바꿔? 전압원으로 바꾸면 되죠. 그리고 얘도 전압원으로 바꾸게 되면 양당 간에 저항으로 바뀌겠죠. 그거를 바꾸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왜? 요게 R이죠. 결론적으로. 요게 R이고 얘가 뭐야? V가 되는 거죠. 60V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전류가 2A가 흐르는 걸 알 수 있다. 요게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잠깐만. 근데 너무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튀어나오느냐? 요까지는 이해했죠? 요까지는 이해했죠? 그럼 요거를 다시 그릴게. 그러면은 여기서 이 색깔 15A에 여기 얼마? 4ohm이죠. 그러면 여기 걸리는 전압이 얼마? 여기 걸리는 전압을 VS라고 하면 야! 여기서 보듯이 VS는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가 여기 흐르고 R에 흐르죠. 그러면은 여기 걸리는 전류는 V는 IR에 맞춰서 오음의 법칙 요 전원에 요 전원에 걸리는 N은 여기 IS가 1로 흐르고 1로 흘러야 되는데 여기는 오픈 전압이니까 전부 다 이쪽으로 흐르겠죠. R쪽으로. 그러니까 여기 양당 간에 걸리는 전압은 당연히 IS에 왜냐면 모든 전류는 1로 흐르니까 모든 전류는 R쪽으로 흐르니까 전류가 흐르는 쪽으로의 R 그러니까 V는 IS의 R이 되겠죠. 이 점과 이 점은 같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이쪽으로 I가 흐르는데 I가 0으로 흘리죠. 그러니까 이쪽에 흐르는 I가 흐르니까 여기 흐르는 여기 양단간을 쇼트시키고 쇼트시킨 다음에 I를 흐른다고 보면 여기 흐르는 전류 I를 가지고 I는 I는 R분의 VS가 되겠죠. 똑같죠. 이거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요거 자체는 회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V는 IS의 R의 양당 간의 A, B로 바꿀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얘는 이렇게 흐르고 R분의 VS의 전압 A, B로 바로 바꿀 수 있더라. 전류원으로.
정전압원과 정전류원은 서로 양단 간에 바꿀 수 있다. 미안, 여기는 이게 R이 걸려야 된다. 이렇게 R이 걸려야 된다. 그래서 상호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상호로.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죠. 지금. 그리고 여기가 A지. 여기가 A고 여기가 그라운드고. 이렇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지? V는 IS의 R이니까 15 곱하기 4면 얼마죠? 15 암페어 곱하기 4 옴이니까 60 볼트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60 볼트에 R이 어디로부터? 요 R이 여기로 가죠. 그러니까 4옴. 얘는 요쪽만 얘기한 겁니다. 요쪽만. 그러면 동일하게 오늘 왜 이러냐. 동일하게 요쪽은 어떻게 붙지? 아까 20옴이었으니까 여기 20A에 여기 몇 옴? 잠깐만 9에 2옴 이었으니까 우린 여기서 AB를 하려면 뭐를 알아야 되는 거야? VAB만 알면 되죠. VAB만. 그럼 VAB는 결론적으로 전압을 더해서 빼면은 폐회로 해서 0이 되는 거니까 이걸 전압원으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어? 여기에 V는 IS에 얼마? R이니까 E는 40V가 되죠. 그 다음에 R은 어디로 가? 이렇게 되지. 2옴. 여기가 B. 여기가 그라운드. 그러니까 얘를 한 번에 녹색으로 다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된다? 회로 자체가 두 개의 회로를 합치니까 60V 4옴 A 4옴 B 여기 여기 2옴 2옴 그래 조그맣게 그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4옴, 여기가 4옴, 여기가 2옴, 여기가 몇 볼트? 60볼트, 여기가 40볼트. 그지? 그러면은 여기 양단 간에 걸리는 저항은 전체 저항은 얼마야? 전체 저항은 여기 우리 IAB는 AB의 사이에 걸려도 되지만 전체잖아. 그러니까 여기 전체 걸리는 거는 여기 60V 40V니까 어떻게 돼? 20V만 일로 가죠. 20V면 이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전체 저항은 요게 전체 저항 그리고 실제 걸리는 전압은 20V만 여기 양단에 20V만 걸리니까 여기 양단에 20V가 걸려도 어차피 똑같죠. 여기 양단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를 구하면 어떻게 돼? 여기 흐르는 전류는 똑같게 되지. 그래서 이게 이렇게 튀어나온 거야. 이게 전원 변환이론의 전부예요. 이게 전원 변환이론의 전부다. 그래서 뭐를 알 수 있다? A처럼 생긴 전압 전원은 B처럼 생긴 전류 전원으로 바꿀 수 있고 이때 R은 동일하게 직렬에서 병렬로 어떻게 된다? 치환될 수 있다. 근데 이게 서로 뭐야? 상호 치환될 수 있죠. 그랬을 때 여기서 I는 R분의 VS가 되고 여기서 V는 IS분의 R이 돼. 그래서 변경하면 이렇게 변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한 번에 그리면 회로가 아이고 여기가 60V, 여기가 40V, 여기가 4옴, 여기가 4옴, 여기가 2옴, 여기가 A, 여기가 B. 인 회로로 이게 어떤 회로? 같은 등가 회로다. 등가 회로고 이때 주황색이 주황색으로 변환이 된 거고 파랑색이 뭘 바뀐 거야? 파랑색으로 등가 치환된 거다.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뭐다? 전원 변환 이론이다. 전원 변환 이론이다 라는 겁니다. 책에 있으니까 뺏어보면 돼요. 그 다음에 슈퍼포지션 전원 변환 이론을 하는데 일단 일반적인 전원은 바꿀 수 있고 그런데 슈퍼포지션은 뭐냐면 전원이 여러 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 갖고 이거 자체를 풀 때 이게 중첩의 원리예요. 중첩의 원리. 슈퍼포지션이 중첩의 원리. 이 중첩의 원리는 뭐냐? 회로가 리니어하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얘를 리니어리티를 갖는다. 선형성을 갖는다라는 건데 대부분의 전기회로, 전자회로는 선형성을 갖습니다. 직류건, 교류건 선형성을 가져요. 그랬을 때 그 선형성을 가질 때 뭐 나중에 이걸 뭐 오소고날리티에서 직교성을 갖니 뭐 직교함수로 나뉘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일단 모든 회로는 선형성을 갖습니다. 대부분의 회로는 뭐가 안 들어가면 선형성을 갖냐면 자, 선형성을 갖는다는 이유는 V는 IR로 우리가 풀기 때문이야. 오메 법칙. V가 있고 I가 있고 그때 이렇게 되면은 요 기울기가 R이죠. R은 I분의 V니까 여기 기울기 여기 R이네. 요 기울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선형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형성을 갖고 있으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함수로는 이렇게 표현이 돼요. f의 ax 플러스 by는 x만의 함수로 먼저 풀고 y만의 함수로 푼 다음에 계수를 곱한 다음에 더해도 똑같다. 그러니까 전원이 두 개예요. 쉽게 얘기해서 선형성을 가질 때는 쉽게 얘기하면 전원이 두 개야. x라는 전원과 y라는 전원이 있어요. 그러면 x 전원만 켜놓고 풀고 y 전원만 켜놓고 푼 다음에 두 개를 더해도 두 개가 동시에 들어왔을 때에 이게 전원이거든. 두 개의 전원이 동시에 들어왔을 때의 효과를 뭐 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중첩의 원리입니다. 이 중첩의 원리에 관련된 이 이론은 선형성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주 잘 쓰여요. 어쩔 때 멀티플 소스가 여러 개일 때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이것도 사실은 슈퍼포지션으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얘가 없다고 봐. 이게 B측 회로고 A측 전원이라 그러면 A측 전원이 없다고 보고 전류 풀고 B측 전원이 없다고 보고 푸는 거예요. 그때 없다고 보는 것 자체를 뭐라고 어떻게 논다? 디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디액티베이션은 전원 소스의 경우는 없다고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압이 없다고 보면 전압이 0인 거잖아요. 그지? 잠깐만. 이거 뭔가 그치? 전압이 없다고 보는 거잖아? 그럼 전압이 없으려면은 회로를 어떻게 시키면? 단락시키면은 전압 강화가 없죠. 단락시키면은 되고요. 전류 효과가 없다고 볼 때는 전류가 0으로 가야 되잖아. 회로의 전류를 없게 만들려면은 어떻게 하지? 회로의 전류가 안 흐르게 만들려면 이 자체를 어떻게 합니다. 오픈을 시켜서 만들면 된다. 오픈은 뭐지? 개방.
그러니까 얘는 선을 끊었다는 거야. 얘는 선 끊기. 얘는 선 잇기. 선 잇기. 그래서 아까 앞에 회로를 좀 보면 얘를 아까 어떻게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합쳤으니까 아까 우리 어떻게 만들었어? 전원 변환하기 전에 이렇게는 쉽게 15A 이렇게 쉽게 또 했죠. 요게 20A. 그러면은 두 개잖아. 그러면은 전원 여기서 요만큼이 A 전원, 요만큼이 B 전원이니까 얘를 디액티베이트 하는 거야. 디액티베이트 하면은 얘 어떻게 된다고? 얘를 오픈시키면 되지. 그러니까 회로가 요거에 얘, 얘만 있다고 풀고 하나. 첫 번째 이게 fx. 빨간 게 fx. 그다음에 그다음에 얘를 디액티베이트 해. 얘를 디액티베이트 하면 얘가 없다고 보지. 오픈시키지 얘를. 얘 없다고 보고 얘 여기 그다음에 20A만 있다고 보고 풀고 얘를 GX 라고 한 다음에 두 개를 어떻게 돼? 더해. 더하면은 이게 뭐야?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 하나 있을 거고 이쪽에 흐르는 전류 하나 있을 거고 fx에 의한 전류 하나 있을 거고 그러니까 i의 ab가 fx에 의한 전류가 있을 거고 gx에 의한 전류가 있을 거지. 이거 두 개를 어떻게 돼? 합치면은 i의 ab가 나온다. 라는 게 슈퍼포지션 중첩의 원리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전원전압이죠. 그러면은 전원전압은 이거를 만들어줘야 디액티베이션 비상용하니까 얘를 뭐 우린 죽인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죽이면 어떻게 돼야 돼? 얘는 숏을 만들죠. 그러니까 회로 하나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일단 A에 의한 전원 A에 의한 애를 fx라고 하고 B에 의한 애를 gx라고 합시다. 그래서 요 gx는 요 색깔로 fx는 녹색으로 하면 fx 일단 gx에 의한 걸 볼까? 그러면 gx를 디액티베이션 하려면은 숏을 시켜야 되니까 gx에 대한 gx를 죽이면은 디액트를 하면 어떻게 된다? fx에 대한 그 저것만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돼? 플러스 마이너스에 VA에 12, 6, 3, 6, 12, 뿅, 쭉 디렉트니까 0이지. 이렇게 만든 회로가 이게 fx의 회로. 그 다음에 gx의 회로는 뭐지? gx의 회로는 fx를 디액트 했죠. 얘는 fx를 디액트 한 거지. 디액티베이션. 그러면 어떻게 한다? 숏서킷 시키고 12, 3, 6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VB 12, 3, 6 그랬을 때 우리가 뭐를 구하는 거야? I1을 구하죠. 그러면 여기 I1의 2', 여기 I1의 프라임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I1은 어떻게 되는 거야? I1의 프라임에 I1의 2'을 더하면 이게 I1이 된다.
그래서 요거 풀고 요거 풀면 두 개를 더하면 I1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게 슈퍼포지션이에요. 이때 제일 중요한 개념은 뭐다? 디액티베이션. 디액티베이션을 왜 이게 가능하다? 선형성.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중요한 건 뭐다? 선형성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고, 첫 번째는 선형성 때문에 예측이 왜 이래? 선형성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고, 선형성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거고, 선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비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디액티베이션을 시켜야 되는데, 이 디액티베이션 하는 방법은 전압 소스는 전압을 0으로 만드는 거, 전류 소스는 전류를 0으로 만드는 거. 전류를 0으로 만들 때는 어떻게 된다? 선을 이으면 되고, 왜? 단락시키면 되고, I를 0으로 만들 때는 선을 끊으면 된다. 회로를 개방시켜 놓고 두 개의 회로를 만들게 되면은 이게 이게 GX에 대한 회로, 이게 FX에 대한 회로,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원하는 회로를 다 구할 수가 있다. 물론 얘는 메쉬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흘리면 되든지 또는 노드로 이렇게 흘려도 돼요. 흘려도 되는데 그거보다 전원이 두 개일 때는 중첩의 원리를 쓰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 그러니까 얘는 메서덜러지고 어떤 방법론이고 방법론이니까 스킬에 가깝다. 방법론이니까 좀 더 스킬에 가깝습니다. 요것도 똑같죠? 얘는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는 각 소자에 흐르는 전압 전류를 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떻게 돼? 여기서는 I1, I2, I3, I4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다 구하려면은 어떻게 돼? 일단 전류원으로 다 바꿔도 되고 전압원으로 다 바꿔도 되지만 슈퍼포지션으로 구하는 게 더 편리하죠. 아니면 이거를 전류를 구하는 거니까 그게 불편하다 하면은 얘를 이거를 뭘로 바꿔? 전압원으로 바꿔서 어떻게 풀 수 있지? 얘를 푸는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VS에 6, 3, 2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돼? 4 얘 어떻게 돼?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뭐지? 전류원을 전압원으로 바꾸면 V는 IS에 4죠. 4IS죠. 그러니까 여기는 4IS죠. V가. 이렇게 구해도 돼요. 이렇게 구하고 얘를 6으로 만들어놔.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직렬 연결이니까 얘를 6으로 만들어놔서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 전류, 여기 전류, 여기 전류, 여기 전류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 흐르는 전류가 I3는 아니죠. 그러니까 나중에 또 바꿔야 되지. 그게 불편하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푸는 게 불편하니까 여기를 전류원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것도 불편하니까 어떻게 돼? 일단 얘를 fx, 얘를 gx라고 만들고 fx에 관련된 걸 하려면은 gx를 디액티베이션 해야 되죠. gx를 디액티베이션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 회로가 vs에 여기 6, 여기 3, 여기 2, 여기 4,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오픈. gx를 디액티베이션 하니까 얘는 어떻게 돼? 오픈. 왜? 전류원이니까. 그 다음에 gx에 대한 식을 구하면 얘는 fx를 디액트 해야죠. fx 디액트 해야 되니까 얘는 0이지.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고 여기 6, 여기 3, 여기 2, 여기 4,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여기 IS. 그러면 6이 여기 오나? 이렇게 되지. 그러면 여기 흐르는 I1, 2 프라임, 여기 흐르는 I1 프라임을 구해서 I1은 I1 프라임 더하기 I1, 2 프라임을 더한 거랑 동일하죠. 여기 I2, 2 프라임 똑같지. I3, 2 프라임, I4, 2 프라임 여기도 똑같이 이거를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얘는 간단해. 얘는 이거 갖고 여기 양당 간의 전압만 구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여기 전압은 여기 전압에 여기가 VS, 1번과 2번이 VS, 그러면은 3옴과 2옴, 4옴이 뭐지? 병렬, 2옴, 4옴은 직렬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류를 하나하나 구할 수 있겠죠. 봐. 이거는 뭐랑 똑같이 또 6옴, 3옴, 여기 6옴, 6옴. 요거랑 등 까죠 또. 그러면 여기 I1, 여기 I2, 여기는 I3. 그러면은 이때는 뭐야? I3 프라임과 I4 프라임이 같죠. 여기 흐르는 건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을 VS의 식으로 치환해서 중첩을 풀면 된다. 리액티베이션 방법만 다르게 풀면 되죠. 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각각의 회로 2개를 풀어서 붙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보면 이 뒤에 나와 있는 게 솔루션이죠. 여기 직렬,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I3'과 I4의 프라임이 같다. 네? 그리고 I2의 프라임 구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퀴밸런트로 하나로 나누게 되면은 I1의 프라임은 15A, I2의 프라임은 10A, I3, I4는 같고 어떻게 돼? 5A가 튀어나오죠. 요거는 병렬이라는 의미입니다. 병렬. 이거를 왜 이렇게 PT를 만들어 놨냐면 이걸 풀고 이거 풀어봐 하고선 사실은 옛날에는 내가 이거를 안 나눠줬어요. 이 PT를 나중에 나눠줬어. 나눠줄 때 얘도 빼버렸거든. 뒤에 솔루션을. 빼고 같아줬는데 지금 그러진 않으니까. 이렇게 빼고 그러면 10A, 5A 나오죠. 그 다음에 전류를 디액티베이션 하면 GX를 디액티베이션 하면 VS 0이 되죠. 0이 된다는 건 숏서킷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전류를 따로따로 전류가 흐르는 거를 붙이게 되면 각각의 노드에서 어떻게 돼? I1이 들어가는 게 I1이 들어가고 I3, I4로 바뀌고 I3가 I4랑 IS로 바뀌죠. 그러니까 I3 2'이 I4 2' 더하기 IS랑 똑같고 그 다음에 I1의 2'은 I2의 2'에 더하기 I3의 2'이랑 똑같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어떻게 돼? 저항의 이퀴밸런트 식을 맞춰서 IS만 뽑아내면 이 IS 뽑아낸 거에 따라서 I3가 튀어나올 거고 I3 튀어나온 거에 따라서 I4가 튀어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붙여놓을 수 있다. 이게 이렇게 푸는 것도 귀찮으면 여기서 어떻게 돼? 얘를 전원 변환을 또 해갖고 이거를 또 전원 변환을 해서 똑같이 할 수 있겠죠. 동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풀면 I1'은 I2의 I3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는 이렇게 되겠죠. 전체 이퀴밸런트는 24V니까 I4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6A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6A라는 건 뭐지? 실제로는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도니까 전류가. 그래서 이렇게 변환이 될 거다. 그래서 요거를 합치면 어떻게 된다? I1'과 2'을 합치는 값이 나오게 되고 이거를 갖고 이렇게 풀 수가 있다. 이게 중첩의 원리. 실제로 중첩의 원리가 더 잘 풀어지는 식이냐? 예, 맞아요. 실제로는
원래 이 간단해 보이는 애를 풀려면 전원 변환을 해서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전원 변환을 해서 푸는 것보다 이게 훨씬 풀기가 용이합니다. 풀기가 훨씬 용이해져요. 그래서 전원이 2개 이상 있으면 이렇게 풀면 됩니다. 여러분들 요 이그젠플 3번 같은 경우는 반드시 풀어보도록 하고요. 이건 간단하죠. 이건 어떻게 돼?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얘가 10V고 얘가 10V일 때를 알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10V일 때 I1, I2, I3, I4를 알고 싶은 거니까 첫 번째 회로는 어떻게 돼? 100, 300, 500 하고 얘를 어떻게 돼? 숏 시키고 여기 V1 100, 200, 400, 100, 300, 500, 200, 400 2회로 하나 풀고 그 다음에 또 뭘 풀어? 100, 300, 500, 200, 400 뿅 여기 숏 이쪽에 어떻게 돼? V2 하고 이거 풀고 그래서 이게 fx회로 이게 gx회로 그럼 만약에 3개면 3개면 어떻게 돼? 전원이 3개야. 그럼 이거 전원이 어떻게 된 3개면은 전압 프라임, 전압 2 프라임, 전압 3 프라임 합쳐갖고 이걸 더한 게 뭐다? 전압.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똑같이 하나 전압이 n개면 하나씩 죽여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원이 2개 생기죠. 그럼 거기서 슈퍼포지션을 또 하는 거예요. 아주 골치 아프죠. 이렇게 해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스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통 이걸 안 푸는데 3개씩이나 이거를 풀었죠. 그래서 요거 풀 때 우리는 I1을 구하니까 I1을 구하려면은 I1을 알고 싶으면은 뭐만 알면 돼? I1을 알고 싶으면 얘를 메쉬로 다 푸는 것보다 I1을 알고 싶으면은 여기에 V만 알면 어떻게 돼? I는 R분의 V니까 100분의 V가 되겠죠. 요거를 아는 거지. 그러니까 뭐만 알면 된다. 여기 V 프라임, 여기 V2 프라임이라고 하면 V 프라임과 V2 프라임만 알면 뭐를 구할 수 있지? 전압을 구할 수 있고 이 전압을 구하면 바로 이걸 가지고 I1으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풀어도 돼요. 이걸 전원을 다시 변환해서 풀어도 되고 전류를 다시 변환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으로 뭐 전원 중첩으로 풀어도 되고 이거 하나를 테브닌으로 풀어도 되고 이거 자체를 여기서 메쉬로 풀어도 되고 여기서 노드로 풀어도 되고 푸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보통 전원이 2개 이상이면 전원 중첩으로 바꾼 다음에 거기서 각각의 전원을 디액티베이션해서 합쳐서 더하는 방식을 쓰고 얘를 그냥 통으로 메쉬로 풀어도 돼. 메쉬로 풀어도 되는데 그거 너무 복잡하다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전원 중첩 이론을 가지고 전원을 1개, 그 다음에 부하를 1개로 변환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태분한이라고 하고요. 태분한 등가 회로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고 이 태분한 등가 회로에 의해서 최대 전력 전송 이론이 나오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태분한이지? 이게 챕터 5를 다음 주에 태분한과 노탄. 그래서 중첩에 대한 이론은 까지 하고요. 이거는 왜